이번 시간에는 인적자원 관리 두 번째 정리를 할 텐데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인적자원 관리에서 인적자원 관리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에서 어떠한 개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동기부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소진과 갈등의 관계, 이 번아웃과 갈등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관리 과정 중 임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하면 어떤 것일까요? 어포인트먼트라고 하는 임용은 선발된 사람 중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계약의 과정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조직이나 부서의 목적과 서비스를 재해석하여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의 성격이나 급여의 수준이나 또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이 있죠. 그래서 그 합격자 결정을 하고 임용 후보자 명부에 작성하고 최종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임명장 교부, 그다음에 마지막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용된 다음에는 이제 신입 직원 훈련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보고 직원들이 이제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름대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과정 중 신입 직원의 훈련 중에 보면은 신입 직원 훈련을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그리고 조직과 그 조직의 서비스 및 지역사회를 새로운 직원에게 소개하는 과정, 이 부분이 바로 직원에 대한 훈련,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기관의 역사라든지 또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규정, 그리고 조직 속에서의 구조, 더 나아가서는 조직 문화와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존 및 신입 직원 간에 서로 소개하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신입 직원 훈련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의 과정 중에서 이 신입 직원의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관리 과정에서 평가라고 하는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라고 하는 이밸루에이션은 다양한 양식을 통해서 직원의 직무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의 전문직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 수행 평가를 통해서 직원에게 자신이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알리고 업적에 의한 봉급 인상의 결정, 그리고 훈련 필요성의 발견, 승진, 그리고 후보자의 확인, 더 나아가서는 업무 향상에 대한 장애나 문제점의 파악, 그리고 직무 개선 방법의 토의 기회 등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과서 페이지 20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인사 고가표가 예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승진이 있죠. 승진에는 이제 경력에 대한 평정, 인사평가, 연수평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임 또는 퇴임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이제 모든 인적 자원의 프로세스를 마치게 됩니다. 해임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해임이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임에는 정년 퇴임도 있지만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과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 모두를 위해서 되도록 짧은 시간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인적자원 개발의 이해,
그 안에 필요성과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신입 직원들은 새로운 직무 환경에, 기존 직원들은 변화되는 환경에 서로 적응하여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조직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바로 이런 변화되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서비스 이론과 모델,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수준의 향상,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의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인적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적 자원 개발에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또 목적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 가보면 첫 번째가 능률 향상, 두 번째 의사소통의 개선과 업무의 결속력, 세 번째가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개혁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적 자원 개발의 이해 중에 개념은 어떤 것을 개념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HRD라는 단어를 약자로 많이 쓰죠.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는 뜻을 갖고 있는 HRD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직원들의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죠. Development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knowledge와 스킬을 향상시키고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교육과 훈련의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HRD라는 단어를 약자로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니까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는 약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의 유형을 보면 신규 채용자 훈련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나름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또 관리하고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하나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원의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자 훈련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의 유형 중에 일반 직원 훈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직원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knowledge와 스킬을 바람직한 가치관, 그리고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보수교육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듯이, 이 보수교육처럼 계속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기술도 또 배워가는 이런 부분을 바로 일반 직원들의 훈련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직, 다시 말하면 일하고 있는 현직 사람들에 대한 훈련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In Service Training 또는 On the Job Training. 그래서 OJT라는 말 약자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On the Job Training,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트레이닝 코스의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In Service Training, On the Job Training 이런 두 가지 맥락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훈련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급히 어떠한 단기 완성으로 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정한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받고 또 훈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적자원 관리 개발의 유형 중에서 감독자의 훈련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독자의 훈련 속에서는 1인 이상의 부하를 통솔하고 또 감독할 책임을 지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슈퍼바이저에 대한 훈련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리더십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사 전달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개선, 또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다음 사무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독자 훈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 추가로 한다면 현지 훈련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고 강의나 토의나 회의나 사례 발표하는 이러한 사례 발표하는 여러 가지 등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감독자 훈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훈련도 있고요. 특별히 인적 자원 개발의 방법에는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의가 있고 인적 자원 개발의 유형 중에 관리자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관리자 훈련을 볼 수 있겠죠. 관리자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관리자 훈련은 최고 계층에 속하는 중, 그 다음에 고급 관리자에 대한 훈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는 정책에 대한 수립과 또는 리더십, 그리고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역량 등에 관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사례 발표, 회의, 토의, 신디게이트가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개발의 방법 중에 강의가 있죠. 강의는 어떤 것일까요? 교육 대상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상급자나 또는 전문 외부 강사를 동원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 기술, 태도를 전달하여서 일방향의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태도를 전달하는 일방향의 교육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강의에 대한 장점이 뭘까요? 그렇죠.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서 경비에 대한 전략과 또는 일관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강의의 장점을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어떤 것일까요? 강사의 수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 대상자가 무성의할 때 효과가 낮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와 토의가 있고, 그래서 회의와 토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회의다라는 부분, 또 그 나머지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의 방법 중에서 회의와 토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회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 일정한 주체를 대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모임을 우리는 회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단순 의사 전달보다는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강조되기 때문에 참여적이고 그리고 집단 주도적이라는 장점이 부각이 됩니다. 다음에 토의라고 하는 것은 핵심 주제에 대해 소수의 사람이 발표를 한 다음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우린 토의다 라고 보는 것이죠.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환류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토의는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패널 토의라고도 하고요. 또는 포럼이라는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라는 것도 있고요. 신디게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좀 다양한 약간의 차이점과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패널과 포럼과 심포지엄과 신디게이트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개발의 방법 중에서 사례 발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직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평가와 토의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들은 직무 이해 능력에 대한 향상과 사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기법 습득을 하나의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또 받을 수 있고 또는 분석적 사고 능력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반면에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연기라고 하는 롤 플래닝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선정된 사례를 여러 직원들 앞에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직원들이 실제 상황과 같이 연기한 후 여러 직원들이 평가하고 토론해서 사회자가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롤 플래닝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또 흥미에 대한 유발이 되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에 대한 제공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 향상 훈련이나 또는 인간관계 훈련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 연기는 사전 준비가 많이 요구되고 연기를 못하거나 또 복잡한 맥락을 표현하지 못할 경우 이 통찰력,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역할 연기의 한계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인적 자원 개발 방법 중에 이제 임시 대역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영역할 때 배역을 대신 연기시키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나름대로 업무 수행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OJT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 훈련이나 현장 훈련 또는 직무상 훈련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하는 OJT를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에 들어가시면 종종 배울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OJT라고 하는 것은 근무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임자, 다시 말하면 직속 상사로부터 개별 훈련 지도를 통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OJT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업무 요령에 대한 습득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는 훈련 내용이 체계화되기 어렵고 어떤 선임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훈련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순환 보직이 있죠. 인적자원 개발의 방법에서 이러한 로테이션은 어떤 것일까요? 일정한 시일의 간격을 두고 여러 다른 직위나 직급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로테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장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보직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시야와 경험을 넓히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단점은 또 뭘까요?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장점과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단 행동인데요. 집단적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기하거나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간관계의 개선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기부여입니다. 소위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동기부여는 조직의 관리자나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내재적이고 외재적인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조직에 헌신하도록 심리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과정이 바로 동기부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조직 목표 달성과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노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덕욱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기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지시하고 또 유인하며 격려함으로써 행동을 촉진시키도록 자극하고 고무하는 내적 상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남일제회에서의 자료에는 사회복지행정에서의 동기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재적인 동기부여는 뭘까요? 내재적 동기부여는 업무 담당자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발생하는 성취감 또는 도전의식 그리고 확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재적 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개념 중에 보면 외재적 동기부여가 있죠. 이 외재적 동기부여는 직원 스스로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거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행동을 촉진하는 급여 인상이나 승진, 감독권, 위임과 같이 일 그 자체가 아닌 일의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상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외재적 동기부여다라고 보는 것이죠. 동기부여는 근무 의욕을 북돋우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기부여 이론의 첫 번째는 내용 이론이라는 게 있죠. 내용 이론이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인이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되고 내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있죠. 뭐 1단계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사랑의 욕구, 또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이 1, 2, 3단계를 결핍의 욕구라고 한다면 4단계, 5단계를 우리는 성장의 욕구다라고 볼 수 있죠. 알더퍼의 ERG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ERG의 약자는 이제 E라고 하는 것은 존재, R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관계에 대한 것, G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 대한 것, 존재와 관계와 성장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특별히 이것은 경영학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제 맥컬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친화와 권력과 성취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친화와 권력과 욕구, 친화 욕구와 권력의 욕구와 성취 욕구 이 세 욕구가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맥클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 친화 욕구를 가진 사람은 새롭고 만족할 만한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제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은 도전적인 문제 해결 과업을 부여하는 것이 동기 유발에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이라는 것도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자원봉사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는 위생의 요인과 동기의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피츠버그 기업의 200여 명의 회계사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동기에 관한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조직 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 위생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 동기 요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상호 독립적이다라는 것이죠. 허즈버그는 조직 내 인적 자원 개발과 유지를 위해서는 위생 요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제시를 하고요. 여기에 또한 만족 요인에 해당하는 동기 요인의 충족을 통해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에 대한 요인과 또 동기에 대한 요인을 살펴볼 텐데요.
위생 요인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이고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 요인은 뭘까요?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은 갖추어졌을 경우 만족을 주는 요인, 그리고 만족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허즈버그의 이론에서 나오는 위생과 동기 이론, 이 표 9-7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기업에서 경영에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부분은 큰 개괄적으로 보고 인적 자원 관리가 너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챕터로 나누어서 여러 번 공부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조금 더 축약된 내용이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X이론, Y이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X는 사람의 본성이 일을 싫어한다라는 것에서 진행이 되고 또 Y이론은 아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또 조직의 목표에 일체화되면 자기 통제와 지시하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동기부여 이론에서 보는 과정 이론이 있다라는 것도 보는데요. 여기에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뿐만 아니라 브롬의 기대 이론도 보고야겠고요.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번아웃, 소진이라고 하는 부분. 이 소진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열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아주 열정을 갖고 하죠. 열성적으로. 그 다음에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좌절이 되고, 그 다음에 무관심의 단계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 소진되는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관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가치의 갈등, 또 정보의 불일치, 또는 구조적인 문제, 또는 이해상의 문제들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진과 갈등 속에 갈등의 기능을 보면은 특별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진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부터 6가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부분도 여러 이론들이 있죠. 마지막 갈등의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등 관리 전략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갈등 예방 전략, 갈등 적응 전략, 갈등 조장 전략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굉장히 빠르게 전체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훑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이어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더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